안녕하세요. 한우다이닝 울릉 김인복 셰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제 고기 문화가 발달이 돼 있던 게 고구려 시대 때부터도 고기 육식을 많이 하던 민족이라서 칡소, 황소 그 흑소가 세 마리 그려 있는 그림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전해져 왔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동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하는 그 얼룩송아지가 사실은 칡소예요. 요 소가 멸종되기 시작한 게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부터 4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소가 황소, 칡소, 흑소 포함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공출이 돼 나간 게 한 15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일본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계기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천황이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소고기를 그렇게 대중들이 먹지를 않았었어요. 일본이 소고기 종자개량을 우리나라 칡소, 흑소를 가지고 많이 했다고 해요. 와규를 개발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고, 조선은 황소를 키워라 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일본은 와규를 키우게끔 그렇게 해버려서 안타깝게도 칡소하고 흑소가 많이 멸종이 됐는데, 울릉도에 있는 소까지는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칡소, 흑소가 좀 보존이 돼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울릉도에 좀 특징이 있어요. 울릉도 소고기의 특징은 화산섬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안 돼요. 울릉도는 볏집이 없다 보니까 이 자생하는 약초들을 건조시켜서 그걸 이제 건조 발효시켜서 같이 섞여 먹이는 거예요. 약초를 먹고 먹여 키웠다고 해서 약소라는 말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이 비프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게 고배우인데, 사실은 소고기를 먼저 먹기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거의 공출이 돼서 멸종위기까지 왔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칡소를 가지고 이걸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와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드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포항까지 가서, 포항에서 또 1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요. 화물선에 이제 냉동 탑차를 가지고 11시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또 도축을 하고 작업을 해서 또 싣고 또 한 11시간 나오고 이제 서울까지 오고, 거의 뭐 한 3박 4일 이상 그 일정이 굉장히 길어요. 직접 기기까지 갖고 들어가서 다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진공을 해가지고 냉장 상태로 그대로 싣고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칡소 자체도 조금 사후 강직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바로 드실 수는 없어요. 3주 이상 숙성시키는 아이 있고, 또 부위에 따라서 45일 드라이 에이징 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숙성으로 이제 맛을 좀 부위마다 풀어내고 있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숙성의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그릴링이에요. 지방이 적은 부위, 또 지방이 많은 부위가 이걸 어떻게 그릴링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칡소 이제 그람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좀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일반 육지의 최상급 등급 그 소고기하고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소스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이유가, 어떤 부위는 매트하기 때문에 어떤 소스하고 어울리고, 또 어떤 부위는 좀 기름지기 때문에 기름진 부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소스하고 어울리는 게 있고, 또 어느 부위는 그 육향이 좀 진하다고 하죠. 토시살, 안창살 이런 것들은 피 맛이 좀 많이 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부위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개발해서 같이 곁들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소고기가 칡소도 있고 흑소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훨씬 더 그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중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대중들이 드실 수 있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을 메뉴도 개발하고 알려드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